안녕하세요. 니키 앤 제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뭐였지? 이중국적. 이중국적의 네. 위험한 이중국적? 그런 거였나? 어떤 것이 이제 위험한지 궁금하셔서 클릭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중국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중국적 하면 보통 이제 많이들 이민 생활 하시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을 하시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역이민,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다시 이제 한국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중국적을 많이들 취득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겪었던, 그리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주위에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계시더라고요. 저희 둘 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앞으로 생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랑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도 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친구가 같은 상황인데 얘기를 해준 거예요. 큰 딸들끼리 친구들인데,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사학원에 이제 갔다. 왜냐면 그 딸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봤더니 본인이 영주권일 때 남편은 시민권이었고, 영주권일 때 딸을 낳아서 그 딸이 복수국적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게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아무나 둘 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되는 네.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주권이었고 이제 아빠는 시민권이었던 거죠. 저희는 또 둘째는 제가 시민권을 가진 다음에 낳았고요. 그 사실 그때 알게 된 거, 한 하이스쿨 때 알게 된 거예요. 딸은 다행히 좀 시간이 있는 게 22살 전까지만 국적 상실? 국적 포기?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갖고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취직하고 이럴 때 정부잡을 못 갖는다든지 약간 제한이 있다고 해요. 미국 정부잡.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대기업도 취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영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딸아이들도 국적 포기하는 거를 권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더 문제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일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들은 괜찮은 게, 얘는 우리 둘 다 시민권이 그쵸. 있을 때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들은 적용이 안 됐는데, 큰애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랑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아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도 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몰랐던 거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들이니까 좀 더 시급한 거예요. 아들은 왜냐면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국에 가게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8살까지, 18세까지더라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놀라면서, 그때 한 아들이 1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신청을 시작했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좀 복잡했던 게, 저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에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국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됐던 그 스텝이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걸 다 영사관에서 할 수 있어요. 또 저희 딸은 출생신고를 미국에선 당연히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딸 출생 신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였지. 그렇죠. 둘 다 시민권자면 상관이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딸은 영주권일 때 낳아서 그렇게 된 거고, 아들은 제가 시민권 딴 다음에 낳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미국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 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 한국 국적 상태로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 세금 문제랑 출입국 관련 제약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직업 선택할 때 공직 진출 같은 게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해놨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공직을 하고 싶었다, 정부직을 하고 싶었다 이러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장점도 있긴 하는데 이중국적으로서 그 장점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이제 그랬는데 몰랐어. 그리고 얘가 하이스쿨 졸업을 하고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살 됐는데 한국에 여행을 이제 여름에 간 거야. 그러다 잡힐 수도 있겠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위험한 이중국적이라고 생각한 게 특히 아들들한테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중국적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이제 어린 아이였으면 불편한 일이 생길 거고. 근데 예담이가 저희 딸인데 예담이가 그 절차를 우리가 했잖아. 네, 그 그치. 서류도 그 영사관에서 받아와가지고 그쵸? 굉장히 많은 건가? 분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서류들 다 작성해가지고 그치. 영사관에 제출하고 그래서 국적 포기인가? 되게 헷갈리는 게 우리 거는 국적 상실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우리는 왜 국적 상실을 했지? 아 맞다 그것도 내가 스텝에서 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가 국적 상실을 해야 돼. 제대로 해주셔야지. 아, 네 죄송해요. 이게 해놓고도 까먹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일단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 혼인신고했고 예담이 출생신고했고 그리고 우리 국적상실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되고 자기도 하고 나도 했었어야 돼. 나도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을 미국에서 땄는데 한국에 있었던 거야 국적이. 그러니까 이중국적이었던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 이중국적을 해결해야지 딸의 이중국적을 해결할 수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한 건 국적 상실. 우리가 국적 상실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된 거야. 혼인신고도 했어? 한국에? 네. 그 첫 번째 스텝 우리가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야. 왜냐면 오래 살았으니까 뭐 여기 하이스쿨 때 와가지고 살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결혼하고 여기서만 그냥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또 예담이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국적 상실을 해야지 예담이가 이제 또 국적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좀 길었지. 길었죠. 그리고 예담이는 스틸 프로세스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신청을 한 상태구나. 우리 건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게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한국에서. 우리 거는 국적 상실 됐다고 이제 이메일이 왔고, 우린 된 거고. 네, 우린 됐고, 우리가 돼야지 예담이가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담이는 아직도 프로세스 중이라고. 한국에 갈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체류 같은 건 못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한국에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 될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 같은 거 잡을 때 그런 것 때문이지. 그냥 뭐 정부 일을 안 하면 되겠네. 근데 정부만이 아니에요. 정부자만이 아니라 어떤 잡에서 그게 걸림돌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 아들이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요. 군대를 가기 원한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들은 18세 전에 꼭 해줘야 되고 딸은 22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영상 안에 문의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그 절차가 작년에 다 마무리를 한 건가? 그쵸, 작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마무리한 거는 시간은 좀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은 게 이제 혹시라도 영주권자 분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자,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두서없이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주위에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걸 이제 신청하고 또 절차가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폼 작성하고 그런 게 너무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인터넷 보니까 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거 보면서 했어요. 혹시 저희랑 이제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 모르셨던 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 그거 몰라가지고 미국의 FBI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케이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CIA 못 들어갔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애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국적을 상실을 했고 10여 년 뒤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한국에 다시 가서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 해서 네. 국적을 그러면 또 딸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또 다시 신청하고 뭐 이래야 되네요. 그쵸. 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해야 돼? Sunday in June, a midsummer afternoon, hottest thing that I'd ever felt. Well, baby, gonna make my bottom burn. Red hot fire, burning bright, burning up